지금 당신의 혈당,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 밥을 먹고 나면 유독 졸리고 무기력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함이 가시질 않거나 물을 자꾸 마시게 되거나 눈이 침침하고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든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 요즘 좀 피곤한 것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신호들은 몸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보내는 경고입니다. 바로 혈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40대, 5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20대처럼 마구 먹어도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밥 한 그릇에도 혈당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 변화는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이 무너지기 전 나타나는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채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안정 루틴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10년 후의 건강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파트 1, 혈당과 인슐린 기초 개념 이해. 먼저 혈당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당이란 혈액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그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요. 그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40대 이후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가 인슐린이 아무리 와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려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다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수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서야 나한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며 놀라시는 거예요. 파트 2, 혈당 위험 신호 7가지. 그렇다면 우리 몸은 혈당이 흔들릴 때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하나하나 꼭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신호, 식후 극심한 졸음과 무기력함. 밥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오거나 몸이 늘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극도의 갈증과 잦은 소변.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과부하가 걸리고 그 과정에서 소변량이 늘고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심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넘게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 에너지의 원료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몸은 연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것이 혈당 이상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 주변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바꿔도 계속 눈이 침침하다면 안과보다 내과 검진을 먼저 고려해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 고혈당이 지속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발바닥이 타는 듯한 느낌, 혹은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경합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 기능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피부 상처가 유독 오래가거나 반복적으로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식욕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빠진다면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이는 당뇨 초기나 진행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2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신 후 꼭 내과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아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파트 3,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완벽 정리. 혈당 검사를 받으셨거나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이 3가지 수치가 적혀 있을 겁니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기준부터 위험한지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입니다. 정상 100mg/dL 미만. 공복 혈당장 해당료 전 단계 100에서 125mg/dL. 당뇨병 진단 기준 126mg/dL 이상이 2번 이상 측정될 때 100 이상이 나오셨다면 당장 당뇨는 아니더라도 지금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 식사 시작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측정합니다. 정상 140mg/dL 미만. 내당능장 해당료 전 단계 140에서 199mg/dL. 당뇨병 진단 기준 200mg/dL 이상. 식후 혈당은 공복 혈당보다 더 민감하게 혈당 조절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40대 이후엔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높은 숨은 당뇨 전 단계가 많으니 꼭 함께 확인하세요. 당화혈색소. 이 수치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준을 반영합니다. 빈혈이 없다는 전제하에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어요. 정상 5.7% 미만. 당뇨 전 단계 5.7에서 6.4%. 당뇨병 진단 기준 6.5% 이상.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는 하루하루의 혈당 변동에 속지 않고 내 혈당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파트 4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탑5.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혈당을 올리는가? 고혈당 음식이라고 하면 흔히 설탕, 케이크, 단 음료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음식들이 혈당을 훨씬 더 급격히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위 흰쌀밥. 가장 익숙하고 가장 무서운 음식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 GI는 약 72에서 80으로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빠르게, 많이, 자주 먹는 편이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2위 국물 있는 탕류와 찌개. 직접 혈당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뜨거운 국물 음식은 식사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위 배출 속도를 높여 혈당 급등을 유발합니다. 또한 탕류와 함께 먹는 흰쌀밥 조합이 문제예요. 3위 떡과 쌀가루 음식. 흰쌀밥보다도 GI 지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떡볶이, 가래떡, 찹쌀 음식은 소화가 빠르게 되는 만큼 혈당도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4위 과일 주스와 스무디.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에서 과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과일은 통으로 천천히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5위 흰빵, 크래커, 시리얼.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아침 식사 대용품들이지만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경우 혈당을 빠르게 급등시킵니다. 특히 요즘 아침을 빵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곡물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파트 5 식후 혈당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 3가지.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혈당을 바꾸거든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후 10분 걷기. 식후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대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흡수해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식후 잠깐의 산책.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15에서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이후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급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혈당 관리에서 가장 저평가된 방법입니다.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 유지하고 한 번 씹을 때 20회 이상 씹는 것만으로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빠르게 먹는 습관, 지금 바로 바꿔보세요. 파트 6.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당 안정 생활 루틴. 혈당 관리는 하루 이틀 반짝이 아니라 꾸준한 루틴에서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을 굶으면 오히려 점심 혈당이 더 크게 오르는 두 번째 식사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아침 메뉴는 달걀, 두부, 채소 위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챙기세요. 점심, 외식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덮밥, 볶음밥, 라면 등 단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크게 올립니다. 가능하면 반찬이 다양한 백반이나 샐러드가 포함된 메뉴를 선택하세요. 식후엔 꼭 10분이라도 걸으시고요. 저녁은 탄수화물 양을 점심보다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혈당 관리에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취침 3시간 이내 식사는 피하세요. 취침 전 과도한 과일 섭취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저녁 과일은 적은 양으로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의 가장 큰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수록 혈당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를 주 3에서 4회 꾸준히 해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수면은 혈당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잠을 줄이면서 하는 건강관리는 애초에 반쪽짜리입니다. 파트 7 당뇨 전 단계,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이미 혈관의 손상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질환의 위험도 이때부터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당뇨 전 단계에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당뇨로 진행을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들에서 체중의 5에서 7%만 줄여도 주 150분 정도만 걸어도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의 진행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 혈당을 알고 있는가? 모르면 무서운 게 혈당입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이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다음 건강검진 때 혹은 내과를 방문하셔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꼭 확인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거창한 것 없어요. 엄지손가락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 정우는 매주 40-50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짜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 정우가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